참지 못한 스팔레티 감독, 드디어 호들갑을 있는 대로 떨고 말았습니다. 김민재가 세계 최고다. 김민재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마구 쏟아내게 만든 김민재의 경기력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통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나간 영상으로서 나폴리와 아탈란타의 경기 후토크 보내드렸고요. 이번에 현지 반응입니다. 이 경기는 12일 새벽, 한국 시간 12일 새벽에 열린 경기고 나폴리의 홈 경기였어요.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로 아탈란타를 불러드렸습니다.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약간 좀 부진해서 중상위권 정도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강호인데 나폴리는 이변 없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26라운드에 인테르밀란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두 팀의 승점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나폴리의 독주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졌고요. 다시 한번 여러 AI 승률 집계 서비스들은 나폴리의 우승 확률이 99%라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도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일단 경기 양상을 보면 전반전부터 나폴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골이 안 들어가서 약간 답답하고 좀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바로 전 경기에서 라치오 상대로 좋은 경기하고도 0대1로 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후반전 초반에 크바라치엘리아의 엄청난 골, 두 번 접고 넣는 엄청난 드리블에 이은 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75분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부상 교체 직후에 김민재 파트너 센터백인 라흐마니가 마치 민재 너를 위해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너킥에서 득점을 해주면서 점수차를 벌리고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반응, 먼저 스팔레티 감독의 반응부터 보죠. 스팔레티 감독은 일단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당장 이제 일주일 뒤가 아닌 나흘 뒤에 경기가 있습니다.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를 불러들이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죠.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겨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2차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민재가 빠진다면. 그런데 스팔레티 감독은 이제 뛸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요. 김민재는 프랑크푸르트에 뛸 수 있다. 그리고 이날 또 손목 부상으로 빠진 골키퍼 메레트는 검사가 필요하다. 의료진이 경기 전 메레트를 회복시켜보려 했지만 선수 본인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골리니가 뛰어야 했다. 다만 김민재의 상태에 대해서 확언하진 못하고 상황을 봐야 한다. 김민재에게 내일 오전 훈련에 나오라고 말했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 되게 무뚝뚝해 보이죠? 근데 별 표정 변화 없는데 그 상태에서 막 선수들한테 소리 잘 지르잖아요. 표정 변화 없이 소리도 지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농담도 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엄청난 극찬이 쏟아졌어요. 일단 김민재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현지에서도 화제였나봐요. 스팔레티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고 다른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고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사를 따로 쓴 매체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스팔레티가 이날은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호들갑을 있는 대로 떨었습니다. 요즘 유행어로는 근들갑이라고 그러죠. 김민재는 언제나 굉장한 플레이를 해낸다. 그러면서 내겐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상의 칭찬은 없죠. 그리고 이제 공을 갖고 많이 플레이하던 선수가 아니었는데 일단 뛰기 시작하면 경기장을 5초 만에 가로지른다. 어떻게 잘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김민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과장된, 아니죠. 김민재 실제로 그렇게 잘하니까 과장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감격에 겨운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건 스팔레티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골리니 골키퍼가 뛰었는데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골리니는 이제 아탈란타에서 나폴리로 임대된 상태에서 원소속팀을 상대한 건데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으로 임대됐던 선수죠. 그래서 아마 토트넘 소식 많이 보시는 분들께는 좀 낯이 익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손흥민에 이어서 김민재의 동료로 뛰게 된 건데요. 함께 첫 경기를 했어요. 골리니의 데뷔전이었거든요. 나폴리 데뷔전. 그런데 김민재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리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함께 훈련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선수인지 알 수 있었다. 공을 따내고 빌드업을 시작할 때마다 굉장한 집중력을 유지한다. 진짜 괴물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할 때도 알았지만 같이 경기해보니까 얘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료들의 칭찬이 이어졌는데 다음으로 이제 기록을 보죠. 후스코드 AI 평점 집계 사이트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과 함께 거기서 사출된 평점을 보겠습니다. 김민재의 평점은 7.3. 역시나 센터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그런 평점이죠. 골이나 어시를 기록하지 않는 한 센터백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 그런 날입니다. 김민재 패스 성공률이 98%예요. 1위입니다. 그리고 패스 횟수가 평소보다 조금 적었어요.
원래는 패스 횟수가 제일 많고 성공률이 조금 덜 높은 편인데 이날은 좀 다른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공중볼 획득 1회, 태클 성공 2회, 걷어내기 5회, 가로채기 4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과 가로채기 두 부문에서는 경기 1위였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양적인 지표는 아주 높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했던 가로채기 기록, 그 다음에 패스 성공률,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그럼 이제 각 매체, 현지 매체들의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평점만 달랑 주고 이제 총평은 없는 그런 매체죠. 김민재 선수에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이 보게 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즌 초반, 중반까지 6.5가 김민재 전용 점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김민재가 6.5를 받으면 상당히 잘했다는 뜻이다. 이탈리아 매체에서 잘하는 센터백은 보통 6.5를 받는다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7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7을 받는다는 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센터백이 이탈리아식 평점에서요. 잉글랜드식으로는 7.5에서 8 정도라고 보셔도 좋아요. 김민재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날 득점을 한 크바라첼리아가 7.5를 받으면서 MVP인데 그 바로 뒤를 잇는 게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센터백 조합이었습니다. 그 밖에 6.5점에 골리니 역시나 좋은 플레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방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골을 넣지 못하고 어시만 기록했는데 교체된 다음에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거의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오시맨이 두 경기나 골을 못 넣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전에 막 엄청난 연속골을 쏟아붓다가요.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 등이 6.5를 받았고요. 제주스가 6입니다. 제주스가 누구냐면 김민재와 교체돼서 들어간 30대 센터백이죠. 김민재가 스팔레티 감독의 말처럼 아마 앞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뛰게 된다면 혹은 김민재를 앞으로 휴식을 주고 싶다면 이 선수를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은 선발 센터백들과는 경기력 차이가 약간은 있었다. 그래서 6입니다. 제주스는. 자, 다음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이탈리아 대표적인 스포츠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보통 이 매체의 평점을 잘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체는 모든 선수의 평점을 쫙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일부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못했거나 선수들을 뽑아서 평점을 매기거든요. 물론 전체 평점도 따로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면으로 나가는 거고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건 일부 선수의 평점만 줘요. 그러면서 대신에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좀 기사로서의 가치를 높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MVP급이 아니면 꼬리에레의 그 경기 직후 평점에 잘 등장을 안 하는데 김민재 등장을 했어요. MVP급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김민재 혼자가 아니고 라흐마니와 콤비로 7.5를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챕터에 소제목도 있어요. 꿈을 짓밟는 자들. 굉장한 말 아닙니까?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상대 공격수들의 꿈을 짓밟았다. 자, 예측해야 하는 것을 다 예측했다. 그러니까 뛰어난 예측 능력으로 수비를 했다는 얘기죠. 높은 평가를 받는 회의론이 공을 거의 보지도 못했다. 사파타가 숨을 좀 쉬어보려 했지만 그럴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쭉쭉 칭찬을 하고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김민재가 부상을 당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막아야 했던 상대 공격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라스무스 회의론, 제2의 혼란으로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회의론이 주특기가 뭐냐면 키가 190인데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예요. 혼란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몸싸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빠져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걸 좋아합니다. 혼란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최대 장점이 키도 크고 빠르다는 것이다 라면 김민재가 그 부분에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회의론을 거의 완벽 봉쇄해서 45분 만에 교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사파타가 이제 이동해서 김민재 쪽에 붙어보려 했는데 김민재 이번에 잘 막아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 유망주를 막아버렸다. 이 점이 바로 이 꿈을 짓밟는 자들, 유망주에게 좌절감을 안긴 자들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는 MVP급인 크바라첼리아가 8이었고요.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7.5 그리고 폴리타노가 7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7점을 줬어요. 오늘 밤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김민재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고 붙어서 수비하는 것이 완벽했다. 공중볼의 마스터였다.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김민재가 어떤 선수였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볼의 마스터였다고 했는데 아까 보신 그 헤딩 경합 성공에서는 딱 1회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경합 성공으로 기록된 자기 머리에 맞춘 건 1회지만 그 밖에 공중볼 경합 장면에서 전반적인 존재감이 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따낸 것이 걷어내기나 가로채기로 기록되기도 하는 거니까 김민재 선수의 공중볼은 1회라는 수치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올리베라와 은돔벨레에게 6점을 줬는데 이 올리베라가 요즘 두 경기에서 나폴리 경기가 아주 시원하지 않았던 원인 중에 하나죠. 그 전에 이제 마리오 후이가 퇴장으로 빠지면서 계속 올리베라가 두 경기 연속 기용됐는데 팀이 최고로 잘 나갈 때는 올리베라가 나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이와의 플레이 스타일 차이, 또 능력 차이가 약간 좀 드러나요. 요즘에는 후이는 뒤쪽에서 김민재와 함께 공을 돌리고 이제 최적의 플레이 자리를 찾아서 위치 선정을 잘하고 왼발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올리베라는 직접 드리블을 해서 상대 진영까지 들어가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좀 경기를 그르친 게 좀 마음에 남았는지 이번 아탈란타전에서는 많이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무색무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탕기 은돔벨레 체력 안배 차원인지 좀 일찍 교체 투입됐는데 뭐 좋은 플레이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선발 미드필더들만큼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스포르트는 크바라첼리아에게 8, 김민재, 라흐마니, 스팔리카노트에게 7을 줬습니다. 유로스포르트는 평점 기사 제목에도 김민재는 벽이었다 라는 말을 넣어서 김민재를 따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지 칼초나폴리 24입니다. 역시 김민재 7점. 자, 회이룬에 대한 재빠른 몸싸움을 통해 회이룬이 어떤 선수와 맞붙고 있는지 깨닫게 했다. 진짜 극찬 아닙니까? 나 김민재야 라는 걸 회이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이런 말을 현지 매체가 씁니다. 자, 회이룬과 높이로 경쟁하고 회이룬의 플레이를 예상했다. 결국 가스페리니가 김민재와 붙는 선수를 사파타로 바꿔야 했는데 이번에도 무력화했다. 그리고 약간의 그 프라블럼이 생겨서 교체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김민재의 이날 수비력에 대해서 칼초나폴리 24도 똑같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통계를 평균을 내본 건 아니지만 경험상 칼초나폴리 24가 김민재 평점을 유독 좀 짜게 주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MVP급인 최고 평점은 크바라첼리아의 7.5고요. 7점에 김민재, 골리니, 라흐마니, 폴리타노, 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습니다. 골리니가 7을 받았다는 거. 김민재는 금방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메르트가 몇 경기 빠진다면 골리니가 잘해준다는 건 정말 천군만마가 되겠죠. 1월 이적 시장에서 골리니를 영입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지입니다. 칼초나폴리 1926입니다. 여기는 김민재에게 7.5를 줬어요. 굉장한 점수입니다. 자, 공 획득과 수비에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게 그의 자연스러운 천성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 그 칼초나폴리 24는 평점을 7을 주고 평가에서 엄청 호들갑을 떨고, 칼초나폴리 1926은 평가를 높게 하고 평점을 높게 주고 평가는 좀 덜 호들갑을 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긴 크바라첼리아가 8이고요 7.5는 김민재 혼자입니다. 단독 2위죠. 7점에 라흐마니와 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었고 6.5에 디로렌조와 오시멘, 6에 올리베라와 은돔벨레가 있었습니다. 자, 김민재 우리만 높게 보는 거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김민재를 보면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김민재가 세계 최고 센터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